내란당의 김태규요. 저기 이진숙 바로 밑에서 둘이서 아주 그냥 덤앤더머 콤비였었죠. 국회 와가지고 싱야하면서 막 욕설까지 내뱉었던 드디어 배지를 달았죠. 왜 달아줬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막장 시전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윤석열이란 표현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님 요거 안 했다고.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 윤석열이라니 라면서 막장 짓을 했습니다. 백골단의 대모 김민전은 덤으로 해가지고 영상 보시죠. 민주당이 오늘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법안 처리다라고 폄하하시는 거는 이 회의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발언을 간사님께서 그렇게 서슴없이 하시는 거는 전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과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이 개혁의 딸이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핵심 지지자분들인 조롱하는 것으로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들을 아니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의사 진행 발언 중에 뭐 개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제기했더니 우리 윤용- 그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이랑 윤호개인 얘기도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핵심 지지층들이니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윤석열 만들어가지고 탱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지금 여기 와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 동네에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뭐 반란이 윤석열이라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섭이야.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이라고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 동네에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뭐 반란이 이야. 자, 아무튼 네. 뭐 김태규 저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아, 그럼 저거 하려고 들어왔으니까요. 저거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시작했어요. 네, 윤석열 나왔어요. 앞으로 모두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면 저렇게 할 건가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보통 동네 개 이름이라고 하지 않나요? 애 이름이 동네 아니라? A 이름 부르듯이. 그래서 개 이름 부르듯이. 우리 작가님도 발끈한 거예요. 애들이 우습나?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라서 나라에 도움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만큼 해 끼치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나? 라는 게 동네 애들이라고 함부로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방통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거 어디 안 가지요? 자기들은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재명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아요. 당 대표라는 인간이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랬다고. 너무 고맙죠. 장동혁은 저거 보면서 흐뭇하겠습니다만은 제정신인 내란당 배지가 혹시 있어서 저걸 듣는다면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아직도 윤석열 윤호개인을 하고 있으니. 저게 그게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법률위원장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쇼츠를 뽑는 용도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바로 이제 장동혁 팬카페를 가보니까 김태규 열사야 열사 난리 났어. 그래서 응원 문자 보내야 된다 그러고 뭐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난리 뭐 물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개인 채널에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아유 나의 이 그렇습니다. 업적을 보라 뭐 요거 하고 있어요. 그거 뽑아낸 거예요. 그 영상 쇼츠를 진짜 실제로 만들었는데 네네. 김태규가 그 제목이 개딸 언급에 긁힌 민주당 일당백 김태규.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없었는데요 앞에. 예 소원 성취를 지금 하고 있는 김태규인데 요건 그냥 말로만 가만히 넘어갈게요. 김태규하고 쌍벽을 둔 이진숙은 역시나 과방위에 배치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요 이해 충돌로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과방위에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 게 이진숙이거든요. 네네. 이해 충돌이거든요. 충돌이죠. 예. 근데 뭐 나경원도 그때 남편이 거시기 저기 법원장이라서 검사장인가? 법원장. 법원장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도 이해 충돌이 돼 계속 꿋꿋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란당이니까 뭐 그냥 계속 앉아 있겠지요. 근데 나는 이진숙이 과방에 들어오고 강성범 TV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웃긴 사건들이 많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도 솔직히 얘기해서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자기가 나경원 수준은 안 돼. 나경원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 빵이랑 관련된 건 농해수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과방위를 과방위는 빵이랑 과방위를- 과빵위로 들어는 거 예? 아니야? 과빵위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면 어떡해요? 헝가리에 땅 있어? 과방위를 과방위로 하는 거였나? 적어놨어. 얘가 얘기하길래 그냥 얘한테 넘겨준 거야. 아, 형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저기 가갖고 저 어. 홍명보랑 같이 만나면 되잖아, 이진수 그거는. 왜 그래, 너? 서로 빵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 재밌잖아. 못 해먹겠네, 이제. 여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이제 한준호가 과방위 민주당 간사예요. 이가 갈리죠. 한준호가 이진숙이 오는 걸 보면은요. 그 당시 MBC 파업하고 막 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막 그럴 때 이진숙은 거기 간부 자리에 앉아가지고 후배들 목 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옆에 김장겸 있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한준호는 딱 앉아가지고 그 이갈리는 MBC 박살냈던 그것들 후배들 죽였던 그 인간들 보면서 진짜 과방위에서 간사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겠다.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과방위 가셨다니까 계속 있겠죠. 김태규와 함께 최강 빌런 듀오 형성해가지고 강성범 TV에 많은 도움 주시길 기대를 하면서 저 하나만 좀 문제 좀 지적할 게 있는데 하십시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게 이해 충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심사하는 조직이 없어요. 국회에 지금. 네. 국회에 음. 지금 24년도에 개원한 국회에 윤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그래갖고 구성해야 지난번 되겠네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재섭을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윤리위가 없어요. 아, 윤리 빨리 해야 되겠네. 그냥 그러게요. 민주당이 국힘이 동의 안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거 윤리위 구성하는 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국회에 계셔보셨으니까 별 얘기 안 하면 구박 주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소개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여기에 새로운 두 가지가 추가됐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각시켜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이걸 집어넣은 거다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정필승 변호사님이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김광민 변호사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민 변호사님이 바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치걸 소장님이 말씀. 오늘 약간의 픽사리가 심합니다. 조금 뭐 부족하다면 제가 살짝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과도한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수사를 한 정황이 있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소기각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친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공소기각 결정이 있어요. 네. 공소기각 결정 사유 중에 정말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해서 피고인을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하루라도 빨리 판사가 판단해서 이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유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 잠깐만 범죄 혐의가 의심은 있는데 절차가 잘못됐어 해서 공소기각 판단이 됐건 판결이 됐건 결정이 됐건 이걸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그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도.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이 해왔던 이런 수사권 남용,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판사가 판단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건데 저는 우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위한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국민 모두를 위한 거고 국민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수 언론은 되게 이상한 게 뭐든지 다 검사한테 주면 안 되는데 판사의 판단은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판사가 판단한다는데 언제부터 우리 보수 언론이 판사를 그렇게 못 믿었죠? 이거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봐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보수 언론이 판사가 판단을 못하게끔 하자고 하는지, 아니 법에도 없는 직위원이
구속 취소할 때는 물고 빨고 난리를 치든지 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했을 때 공소 기각을 하겠다는 무슨 법적인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여지조차 안 주는 게 아닌데 저는 좀 정말 묻어뜯을 게 없나 보다. 묻어뜯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묻어뜯나 보다. 포함된 개정안이 예.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예. 소추 전환권을 현재 일탈에 공소가 제기했을 때 이런 건 이거 지금도 법원에서 가끔 또는 종종 우리 언론에 뭐 찾아보면 공소 기각했다. 예. 특검 이번에도 있었어요. 아마 우리 애청자 기억나요? 특검이 기소했는데 맞아요. 예. 저 양평 고속도로 뇌물 받은 공무원인데 사실은 그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자에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뇌물 받은 게 들어 있었잖아요. 그 공소기각 대법에 확정됐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에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걸 해서 기소했다 해서 현재의 기소권을 일탈해서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에 놓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소 판결을 하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하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재판을 계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수사권에 의해서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계속하고 결국 판결할 때야 비로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공소 기각 결정은 예를 들어서 권순일 재판관 재판 5년 했어요. 재판 5년 해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그냥 아니 그거 사건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5년을 재판에 끌려다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공소 기각 판결과 공소 기각 결정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을 왜 우리가 옛날에 5조지 6조지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경찰은 쫓아와서 조지고 검사는 불러놓고 조지고 판사는 늘려서 조진다고. 네. 늘려서 못 조지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얼마나 묻어뜯을 게 없으면 이걸로 묻어뜯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건 폐지는 못 막게 생겼으니까 이재명에서 또 위인설관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한동훈 등이랑 함께 물어뜯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로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말 공소된 것도 서로 고통스럽고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비용도 막 들고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공소 취소를 안 해. 검찰이 절대 안 하잖아요. 이자든 대부분. 근데 법원에서라도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기각해주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 그다음에 그 정의로운 국가로부터 처우를 받을 권리가 대폭 신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정말 박수 받을 조항인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언제부터 우리 판사님들이 이재명한테 그렇게 친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요 결정을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판사가 대부분 보수적이고요. 여기 두 분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심지어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적인 판사도 매우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무슨 이재명한테 특혜를 주겠어요. 팩트 체크를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안에는 이게 원래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는 아니 맞나요? 원래 없었다 있었다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저희 않습니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법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아니 그리고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것을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겠다는데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행정기관이 봐가지고 안 돼 이거는 공소 취소 아니 공소 기각해야 돼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유무죄 판단도 하고 공소 기각 판단도 하고 면소 판단도 하는 이 판사가 자기가 사건을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싶어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겠다. 여기에 무슨 논란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논란이 되지 않을 것, 명백한 사실인 것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버리는 우리 레거시 언론들의 전통적 수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공소기각이라는 부분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절차적인 부분들. 예,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등자 붙인 겁니다. 예. 네. 맞아요. 예, 등자 붙인 거 갖고 검찰이 다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왔던 것이 지금 공소기각 받고 있습니다. 야, 너 검찰 수사권 없는데 왜 했어?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입니다. 네. 예.
물론 등자 붙여서 다 갖고 온 것도 저는 남용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부분 법리적인 요소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깡패처럼 구른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너 수사권 남용했어. 그래서 공소기각이야. 이 얘기하는 순간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만을 위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은 재판부,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 행사를 해온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FC 사건 있을 때 자격도 없는 검사가 들어와서 공판을 유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 내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서류를 안 내두고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판사가 퇴정 명령을 내리니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무력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판사가 그 증거 채택을 해주려고 하니 국정원 자료 증거 채택을 해주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갑자기 수십 명의 증거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집단 퇴정하는 무력 사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까지 무력 사용을 해왔던 집단이고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사법부가 당연히 공소기각을 했어야 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안 해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 나와 있었던 것도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다 공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라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다시 대북송금 사건이긴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바로 공소기각 결정해가지고 넘겨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도록 바뀐 형사소송법에 이게 명문화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이 우려했던 이 수사 공백, 부실 수사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 사실관계 확인권 이런 것들도 신설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한 조직 이기주의, 조직 지키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조직 이기주의, 조직 지키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우리 인간 역사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명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 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병원 가면 의사들이 의사 겸 변호사로서의 의사들이 환자 보고 나면 손 당연히 씻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의사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 근데 의학적 논리도 탄탄하고 거기에다가 통계적으로도 오히려 의사들이 수술한 사람이 간호사들이 수술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더라. 그 이유가 의사들이 손을 안 씻는다. 이거를 지적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예,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됐건 전문가가 됐든지 간에 그게 권력화가 되면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회 현상에서 레치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역진이 불가능한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판사를 AI로 교체한다고 하면 판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밥그릇인데. 이게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 자기는 평생 그렇게 배웠어. 자기가 사법고시 본 이후로 검사 활동하면서 검사가 수사했고 그러면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거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갈지 이게 정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도 막 반대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개혁 과정에 일어나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게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수기예요. 수기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알고리즘 거부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못 보는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고 이유가 있는 거부라면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이유가 없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고 하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게 개혁이지 무슨 개혁이든 전문가들이 다 하자고 하면 그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건 의심해야 돼요. 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네. 검찰은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네. 무슨 낯짝으로 지금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말가지고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네요. 대한민국 이 꼬라지 만들고 이 사단을 내놓고 그래서 사실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뭔 낯짝으로 지금 나와서 왈가부부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맞습니다. 짜증나는 게 검사들이 지금 막아가지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어쩌고저쩌고합니다. 자기네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 잘했어요. 자기네들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들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도 실패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우리가 수사권을 잃으면 피해자들한테 난리가 날 것처럼 뭐 누구 사건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면 검찰이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동시에 피의자의 권리도 무시했던 이 사건 열거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 만나고 다니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정말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검찰의 수사권 피해자들도 인터뷰해봐야 돼요. 예. 김학이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해가지고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줘도 됩니까 해야 되고 청산관리 막걸리 그때 당시 징역 15년 살고 나오던 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성 민생 피해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잘못했다. 정말 좀 위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그동안 양산한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와서 막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를 돕는 인권단체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절박하니까 한때 또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있었던 거 맞으니까. 근데 검찰이 그걸 제시하는 건 너무 열이 받고요. 두 분 말씀처럼 구자연이든 누구든 이 검찰은 단 한 명도 입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망쳐온 집단이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 보완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저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24시간 후에는 자동 상정이 되니까 아마 내일 오후쯤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10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기소청이 이제 출범할 겁니다. 이 시대적인 과제다라는 거를 우리 정원 의원님들도 알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링 신청을 했다. 이게 약간의 화제던데요. 이게 24시간 지금 제한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거 받아줘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받아줄까요? 받아줄까요? 저도 받아줄까요? 좀 의문이긴 한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그 앞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필리버스를 뭐라고 하는지 지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궁금하긴 할까요? 해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저도. 거기 소리만 듣고 돈 봉투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그분이 과연 어떤 명연설을 남기실지 연설하고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되면 또 하나의 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받아들여질까도
궁금하긴 한데 뭐 안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든 한동훈 관심 바뀌어가지고요. 또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거기서 생쇼를 하겠죠. 막 폼을 잡고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말고는 뭐 지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그 쇼를 우리 국민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진입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겠다, 배정을 받았다 해서 회의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원천 봉쇄에 가까울 정도의 비판과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뭐 굳이 제가 세 분 패널의 논평을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정월 의원님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이 밉상, 이 꼴불견들이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한동훈과 이진숙 마지막으로 슬쩍 언급만 했습니다. 한동훈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국회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기에 튀는 인물이 들어갔어. 네, 다 한동훈계인데. 거의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들 한 13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이제 김기현 의원. 김기현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친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지 대표를 했었어요. 그랬죠. 물론 그 이후에 감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원수인 한동훈 거기 밑으로 들어간다? 그 전에 김기현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했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체제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동훈이 다시 이제 정계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김기현이 한동훈은 실패한 리더십이다.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위두니에서는 김기현 온 거 좋아하겠네. 아유,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하고 난리 났고. 그런데 김기현 개인 페이스북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한가발 졸개가 된 걸 축하합니다.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되나요? 보스는 한가발이고 육선인이 부보스 되네. 노인경로당 창당하면 한시 비서실장 하시면 되겠네. 응원합니다도 있어요. 한시 따까리 이성 축하드립니다. 그랬고요. 그 밑에는 뭔가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무소속 한동훈과 신당을 창당하세요. 예, 그런 이제 비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호개인이 많거든. 저게 김기현 댓글이잖아요. 김기현 페북에 저 댓글이 달렸는데 중요한 건 그 올린 글이 저 행사랑 관련이 없는 글이에요. 근데 거기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다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장동혁 팬카페에서 왔거든요. 거기서 지령을 찍었어요. 김기현한테 욕하자고. 그래서 장동혁 쪽에서는 김기현을 욕하러 가고 한동훈 쪽에서는 김기현을 응원하러 가고. 근데 지금 이 스토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김기현이 한동훈 되면서 쫄았나 봐요. 그래갖고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 초대를 한 거예요, 김기현이. 먼저. 그래서 김기현이 초대하니까 한동훈이 거기 들어갔고 한동훈이 법안을 발의하니까 김기현이 그 10명 모아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가준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도는 풍문에 의하면 한동훈계에서 당대표로 김기현을 내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친윤계 당대표였다가 이제 친한계 당대표였다가. 대통합인 거죠. 네. 기가 막히네.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아마 이력서를 여러 번 넣는 것 같은데 혹시 바지 필요하신가요? 제가 바지 전문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한동훈한테 읍소를 경력직이잖아요. 또 읍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단하다 김기현. 자, 근데 저는 이게 웃깁니다. 이 전 과정에서 한동훈이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같이 이렇게 그 1층에 꽂아놨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한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해요. 이게 깐족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안 올 거 뻔히 알면서 그 법무부 명패, 민주당 의원 명패 이렇게 딱 걸어놓고 액션하려고 세팅을 한 거예요. 안 왔다고. 그 저기 또 뉴스 또 나오려고.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왜냐하면
한동훈은 레거시가 지금 엄청나게 재래식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뭘 하면은 다 받아주니까 또 우쭈쭈 해주니까 저러고 있는 모양인데 거길 왜 가야 되니? 네가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길 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검찰개혁에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원동력이 된 거는 한동훈입니다. 검찰공화국의 황태자예요. 그놈이 자기가 부역자였던 거. 그리고 자기가 윤건이라는 괴물을 거기 떠받들고서 그리고 정치검사로서 그 난리를 치고 할 거 다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고 세탁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들러리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누구 온 것 같은데? 누구요? 누가 왔어요? 민주당 자리가 차 있던데요? 아, 사진 한번 보시죠. 민주당 맛있습니다. 저건- 저것도 이제 해프닝식으로 저걸 치우고 앉아야 되는데 일부러 앉은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저렇게 앉아가지고 또 뉴스 나오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아, 배현진까지 친한이니까 참석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본인한테 이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정치검사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시선이 올까봐 오히려 더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선제 공격으로 난리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좀 검찰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부추겨서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그렇게 계속 돌려왔는데 또 한동훈이나 뭐 강백신 포함해서 또 오히려 또 이쪽에 대한 반대 쪽의 공포를 또 과도하게 유발함으로써 이 토론이 건강하게 좀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역할을 좀 저는 하고 한동훈이 있어요. 머리를 좀 잘 썼다고 생각해요. 막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이제 실제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언론에서 또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마치 그 보안 수사권의 피해는 한동훈이 예측했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런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아, 성대모사를 하려면 자신 있게 하시죠. 왜? 기세인데 아, 눈치 보느라고. 눈치 보셨죠? 네가 리액션 안 했으니 내가 리액션 할 일 있니? 아,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고받는 성대모사 거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뭐요, 뭐. 성대모사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해봐요.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안 해. 안 해. 아이씨.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아, 이래서 하는구나. 내가 이 수준이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은 뭔지는 알겠고 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부디 진심을 가지고 검찰개혁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런 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껴가지고 무르르지 말으라고 기분 더러우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 참여를 신청했고 12번째 순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발언 기회는 없다고 봐야겠죠. 검찰개혁을 놓고 공개 토론을 요구했던 사람이 결국 법안 처리를 막는 반대 토론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연단에 설 가능성은 희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모습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는 이유로 발끈했고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둘러싸고도 또다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쟁해야 할 국회에서 법안의 내용보다 호칭과 자리, 진영의 이해관계가 먼저 튀어나온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김태규 의원의 항의,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까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판이 흔들리는 순간 정치권이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권리였는지 아니면 익숙했던 권한과 자리였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